안녕하세요. 이주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둘째, 처제 모두 지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삽니다. 저희 아내는 장녀로서 가족으로부터 항상 무언가 요구를 받습니다. 남편으로서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힘들게 벌고 힘들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중인데 효도를 돈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이혼하시고 혼자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내도 본인의 가정을 챙겨야 하는데 가족이 가까이 있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둘째 처제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으로부터 아직 어려서 그렇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특히 아내가 육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정신이 나약하다는 등 장모님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둘째 처제는 동일한 상황으로 고민을 할 때 장모님에게 이해와 배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둘째 처제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고 장모님도 본인 형제 관계에선 위에 언니가 있으시고 둘째입니다. 최근에 장모님께서 직장을 그만두셨는데 저희한테 와서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 보는 비용을 결제해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장이 뭐라고 해도 꾹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면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잘 안 맞고 해서 이직이 잦은 편이십니다. 최근에 둘째 처제가 만나는 이웃남과 잘 맞아서 딸 잘 키우면 사위가 잘 한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셔서 저 또한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일단 아내와 이야기를 자주 해본 결과 본인의 가족 부모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많은 감량을 한 상태인데 장모님께서는 아내의 성격을 지적하십니다. 아내는 본인의 성격이 사교적이지 못한 게 다 부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이 이혼하시고 혼자 계신 상태라 원하지 않아도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자녀 교육 문제로 아내와 아들이 싸우는 걸 장모님이 다 알아야 한다는 발언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내 본인의 성격이 그렇게 된 것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서 자녀가 고민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예민합니다. 그렇기에 아내가 잔소리가 심한데 아들은 또 그걸 이해 못해서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성장하면서 겪은 상처와 불편들이 심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옆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아내 보기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아내가 아들에 대해서 본인이 성장 과정 동안에 이해받거나 뭔가 좀 관심받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내 아들에게는 에너지를 좀 더 쓰는 거죠. 관심을 갖고 보살핌 받지 못했던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아들을 자꾸 보살핀다고 다가가는데 아들은 그게 이제 성가시고 귀찮고 이러면서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갈등이 불거지고 아내의 입장과 또 장모님이 이제 다 보이고 처제가 행동하는 것도 성인의 어떤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고 이걸 지금 다 조망하면서 보고 있는 사연자님께서 정말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주신 내용을 봤을 때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장모님한테는 큰딸인 내 아내가 딸을 빙자한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한테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정서적인 배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나한테 돈을 줘야지. 지가 돈을 벌고 지 남편이 돈을 좀 잘 벌고 이러면 너가 큰딸인데 나를 보살피고 나한테 돈 좀 주고 장 보는 비용도 좀 결제하고 내가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용돈도 좀 이렇게 좀 쥐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정도껏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를 누가 챙겨? 네가 아니면 누가 챙기니? 그런데 처제는 뭐예요? 자식이에요. 처제는 자식이에요. 가족에서도 엄마, 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그냥 딸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를 보살펴야지 되고 책임도 좀 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의무적으로 맞는 딸인 거예요. K 장녀죠. 근데 이걸 보고 있으려니 사연자님이 얼마나 내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사실 속이 너무 쓰리죠. 뒤집어질 때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주신 거예요. 이런 아내를 정말 많이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는 내가 선택 안 했잖아요. 혈육의 인연으로 그냥 연결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여기는 아빠랑 엄마가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는 일명이에요. 두 명도 아니에요. 그냥 일명이에요. 그 배우자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서 그 존재보다도
두 번째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왜? 내가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장해오면서 겪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뒤집을 수가 있는 게 내 배우자하고 다 뒤집어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부부 상담 내용이거든요. 아내의 적적함과 외로움과 소외감과 그리고 뭔가 이 비어진 이 존재감, 얼마나 이게 설겁겠어요. 그냥 좀 애정과 사랑과 관심으로 그냥 촘촘하게 그냥 메꿔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밑 빠진 독에 그냥 물을 열심히 붓는 아내로 K 장녀로 지금까지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 아내를 우리 사연자님께서 오늘부터 많이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영상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보시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내가 이 허전함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개인 상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 상담 영역에 대한 것은 사실은 탁탁 다 터트려줘야지 돼요. 밖으로 다 배출이 돼야지 되거든요. 정서적인 수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아내가 되면은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들을 대하는 아내의 생각과 행동이 다 바뀌어요. 이유는 내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아들을 보는 게 나의 어떤 어린 시절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받는 그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당신이 잘못하는 거다, 당신이 틀린 거다, 당신 왜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더 부딪혀요. 더 화나고요, 더 괴로워요. 그런 대상자가 남편이 되시면 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들을 편안하게 하고 아들을 돕기 위해서 엄마하고 아들의 그 관계를 새롭게 좀 이렇게 솎아내기 위해서라도 정말 남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남편의 역할이 어떻게 중요한지도 사실은 상담으로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글을 주시긴 했지만 뭔가 정서적으로 아내한테서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아내는 혼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원가족 장면에서도 그랬고 지금 현재 가족 장면에서도 뭔가 혼자 계속 애쓰는 형상 같은 느낌을 그래서 저는 받는 것 같아요. 실제 뵙질 않았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뵈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례를 주신 그 느낌이 아무도 장모님을 말릴 수 없어요. 손댈 수 없고 말릴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못하는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사연자님도 강단 있게 못하겠는 거예요. 뭐 여러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인물이 하나 더 등장했잖아요. 둘째 처제가 만나고 있는 이혼 남이 하나가 지금 더 생겼는데 그분하고 지금 장모님이 잘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연자님 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한 팀이 돼서 뭔가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매끼리도요. 이게 약간 불편감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남편으로 언니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동생 입장도 자연스럽게 뭐예요? 언니가 당연히 나를 보살펴줘야 되는 아빠 역할을 하는 게 익숙해요. 아니 근데 언니가 뭘 했다고? 그거 좀 해준 걸 갖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지금 높아 보이는 게 있어요. 사례에서 보면 막 단절 같은 거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친정엄마한테 이제 1원도 보내지 않고 완전히 단절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친정엄마의 반응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험한 말 정도 하고 그냥 수용하는 어머니가 계신가 하면은 계속 막 찾아가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뭐 사위 막 회사에 막 전화하고 회사에 가서 기다리고 뭐 이러는 친정 어머니까지 굉장히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당장 어느 기간 동안 안 보니까 뭐 연락을 끊었으니까 뭐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지 돼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확률이 높죠. 머리로는 알지는 몰라요.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도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계속해서 이 행동을 연속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본인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사연자님이 하셔야 되는 것도 가볍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내가 사연자님한테서도 소외감과 섭섭함과 외로움을 친정엄마한테서 느꼈던 그 감정을
비슷하게 느낄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싶어도 인정을 못 하겠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다든지 거리만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뭔가 지금 표면적 갈등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이 모든 원인이 아내한테 있어요. 아내 친정에 다 있어요. 본인은 지금 되게 물러나 있는 느낌이다라는 거죠. 아니라고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본인도 내가 아내하고 부부일 때에는 나도 뭔가 적극적인 어떤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사연자님 생각 안 하시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어떤 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내한테 뭔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아내가 원가족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들하고도 저렇게 부딪히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제가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빠져 있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제가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아내한테. 지금 그런 태도신 거거든요. 아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뚫린 거예요. 그거를 사연자님이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연자님이 틀리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놓치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내도 원가족에서의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현재의 아내이듯이 사연자님도 모르긴 해도 사연자님 원가족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는 이렇게 적극적 자세를 아내한테 취하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 게 내 개인 상담 영역이에요. 사연자님의 개인 상담 영역이에요.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오랜 시간 참 애쓰신 마음도 보이고요.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애쓴 첫 번째 인물이 남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연자님이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내한테는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분이 사연자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부부가 함께 꼭 보시고 몇 번 정도 돌려보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서 내 역할이 있구나. 저 사람 지금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지금 진 다 빠졌구나. 그래도 아들을 놓을 수가 없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 지금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 어떻게 할까? 나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이 생각을 하시는 거에 정말 마음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분이 어떤 마음으로 아내한테 다가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내에 대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잘 키워오고 있는 우리 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 내셔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